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몰락을 맞이했던 한 여인.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악녀라는 무거운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바로 희대의 악녀, 장희빈 이야기 말입니다. 과연 그녀는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태어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궁중 암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에 갇히게 된 한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악녀라는 얄팍한 틀을 넘어 한 여인이 끝없는 욕망과 권력의 달콤한 유혹에 휩쓸려 어떻게 변모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조선 궁궐의 냉혹하고 잔혹한 민낯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장희빈을 향한 기존의 시각을 뒤엎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숨막히는 궁중 암투의 진면목을 생생하게 선사하며 깊은 몰입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서곡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때는 조선 숙종시대,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궁궐 문을 들어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이었죠. 비록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타고난 압도적인 아름다운 용모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남다른 총명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그리고 강렬하게 한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궐 안은 겉으로 보기엔 금실로 수놓은 듯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듯 보였지만 그 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신분이라는 견고하고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더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냉혹하고 엄격한 질서가 뼈대처럼 존재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옥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젊은 숙종 임금의 시선을 단번에, 그리고 운명처럼 강렬하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숙종의 마음속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숙종과 장옥정의 첫 만남은 마치 강렬한 운명의 대자비처럼 깊고 인상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로에게 거부할 수 없이 이끌리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불꽃이 맹렬하게 피어났을 겁니다. 숙종은 단순히 그녀의 빼어난 미모뿐만 아니라 격에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영민하게 전달하는 탁월한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죠. 평소 정치적 압박과 답답한 궁중의 엄숙함 속에서 늘 지쳐있던 숙종에게 장옥정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신선한 바람이자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강렬한 이끌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숙종의 외롭던 마음에 큰 위안이자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한 사람의 지극한 총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순한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의 비범한 재능과 숙종의 특별하고 맹목적인 총애는 다른 궁녀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의 불씨를 활활 지폈습니다. 저마다 높은 자리를 꿈꾸며 피나는 노력을 하던 그들에게 장옥정은 눈의 가시를 넘어 위협적인 존재였을 테죠. 특히 당시의 왕비였던 인현왕후와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왕대비는 장옥정의 존재가 궁궐의 견고한 질서를 흔들고 자신들의 입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장옥정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장옥정은 그들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 아래 마치 위태롭게 피어나는 한 떨기꽃처럼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중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평범한 궁녀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견제를 뚫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장옥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궁중 암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딘 그녀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녀의 불꽃 같은 야망은 이제 막 씨앗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옥정의 야망은 결코 단순한 바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점차 그녀에게로 깊숙이 기울면서 궁궐의 견고한 질서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임금의 지극한 총애는 단순한 애정을 넘어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숙종은 장옥정의 비범한 미모와 총명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마치 다른 세상이라도 보는 듯이 그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장옥정만이 존재했고, 이러한 맹목적인 사랑은 그녀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질서는 그리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는 왕실의 품격을 지키는 현명하고 온화한 인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를 비롯한 노론 세력은 인현왕후를 굳건히 지지하며 장옥정의 부상에 대해 날카로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장옥정은 단순한 궁녀가 아닌 왕실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숙종의 사랑은 그 어떤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장옥정을 향한 그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왕실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옥정을 정식 후궁인 수건으로 책봉하고 나아가 소의 자리까지 올리며 그녀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숙종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궁궐 안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는 끊이지 않았고 왕실 어른들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죠. 하지만 숙종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최고의 지위를 안겨주고 싶다는 그의 열망은 그 어떤 정치적 압력도 뛰어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장옥정에게서 첫 왕자, 즉 훗날 경종이 될 왕자를 얻게 되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을 넘어 왕실의 대통을 이을 후계자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제 장옥정은 한낱 궁녀가 아닌 왕의 아들을 낳은 국모에 버금가는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어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더 높은 곳, 바로 왕비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마치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거세게 흘러갔고 숙종의 맹목적인 사랑은 그 강물에 더욱 거대한 물줄기를 더해주었죠. 숙종은 자신의 아들을 원자로 삼고 싶어 했고 장옥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자 정호, 문제를 두고 조정은 다시 한번 들끓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신하들은 인현왕후에게서 아직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원자를 정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뜻은 이미 장옥정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숙종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대거 숙청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기사황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했고 전국은 숙종의 뜻대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혹한 궁중 암투의 정점이 펼쳐졌습니다. 숙종은 신하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궁 밖으로 내쫓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오랜 전통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온화하고 덕망 높았던 인현왕후가 쓸쓸히 궁을 나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연민과 함께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장옥정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례식이 치러지고 그녀는 마침내 조선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오르며 장희빈이라는 이름 대신 왕비장씨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장희빈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태롭게 피어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낸 승리자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주변 인물들의 싸늘한 시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오른 자리였기에 그녀의 왕비 등극은 축복보다는 긴장감과 충격으로 가득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그녀의 모습에서 오만함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둘러싼 궁중의 분위기는 팽팽한 대립과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화려한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은 이제 조선의 국모가 되어 아들까지 낳아 세자로 책봉시키는 경사를 맞이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 보였죠.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야망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달콤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숙종의 마음은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언제나 그랬듯 한 사람의 사랑이 옮겨갈 때마다 새로운 권력의 지형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숙종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궁녀 숙빈 최 씨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숙종의 깊은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장희빈에게 숙빈 최 씨의 등장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과거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겨우 얻어낸 이 자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죠.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숙빈 최 씨의 모습에서 장희빈은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리고 아들을 세자로 두었음에도 그녀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흔들릴까봐 더욱 초조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들을 향한 극심한 집착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광기 어린 욕망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갔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한때 자신을 향했던 숙종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차갑게 변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숙종의 마음은 완전히 숙빈 최 씨에게로 향했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로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조정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죠. 폐비의 복위는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숙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때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장희빈을 지지했던 숙종이 이제는 그녀를 버리고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는 냉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인현왕후는 마침내 다시 궁으로 돌아와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비의 자리에서 희빈으로 강등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분노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빛나는 왕비의 예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희빈의 옷을 입게 된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극심한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힌 장희빈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깊은 밤 몰래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끔찍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전 뒤뜰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의 저주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는 등 그 광기 어린 행동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죠. 이성을 잃은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맹목적인 욕망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때 숙종의 사랑으로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비극적인 여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식은 그녀의 파멸을 더욱 재촉하는 비극의 서곡이었죠. 이제 그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향한 광기 어린 저주의식은 결국 비밀리에 진행될 수 없었죠. 궁궐 안에는 늘 수많은 눈과 귀가 존재했고 장희빈의 주변을 맴돌던 이들의 밀고는 끔찍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침전 뒤뜰에서 발견된 저주 인형들과 부적들, 그리고 은밀히 치러진 구판의 흔적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를 뒤흔들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숙종에게 이 소식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극심한 분노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낳은 이 나라의 국모가 되려 했던 여인이
이토록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왕후를 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숙종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거예요. 어전 회의는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왕실의 위엄과 국본을 지키기 위해 장희빈에게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아뢰었죠. 그녀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국법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역모에 가까웠으니까요. 숙종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한때 불꽃처럼 타올랐던 사랑의 감정과 왕으로서 지켜야 할 냉혹한 이성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을 겁니다. 장희빈의 아들이자 자신의 유일한 적통인 세자를 생각하면 쉽사리 단죄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숙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숙종은 피눈물을 머금은 채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장희빈에게 사사, 즉 사약을 내리라는 엄명이 떨어진 것이죠. 한때 조선의 왕비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던 날, 장희빈의 처소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을 겁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온데간되었고 오직 차가운 독약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한때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희빈장 씨의 오만함도 왕비의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절망과 회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만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한 모금 독약을 마시는 그녀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욕망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겠죠.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몰락을 넘어 궁궐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 권력과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숙종은 장희빈의 죽음 이후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며 그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아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장희빈의 삶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파멸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장희빈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과연 타고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궁중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파멸에 이른 한 인간이었을까요?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심이 뒤섞인 그녀의 삶은 인간의 복잡한 본성과 욕망의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화려했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난 한 여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파멸을 부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와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얽혀 비극을 빚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